안녕하세요. 예, 수입 자동차 세일즈맨 신동일입니다. 저는 올해로 12년 차 수입차 세일즈맨을 하고 있고요. 혹시 저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?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. 한 세 분, 네 분. 사실은 제가 심어놓은 제 직원들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. 지난 겨울에 강원도 산간 지역에 눈이 하도 많이 와서 그 몇 개 마을이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.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? 그 뉴스에 우리 마을이 일주일 동안이나 고립됐었거든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. 저희 어머님이십니다. 제 고향이죠. 뭐 특별히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. 그 평범함으로 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평범한데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가냐고요? 저는 졸업만 하면 무난히 취직이 되는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. 일명 그 신의 학번? 부러우십니까? 그렇게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8년을 신나게 다녔습니다. 신나게 다녔죠. 근데 어느 날 불어닥친 불황으로 명예퇴직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. 그 명예퇴직으로 인해 타이반으로 선배들이 한두 명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니까 제 미래가 두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성공을 위해 회사를 떠났습니다.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그 선배들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. 막상 사장이 되려고 하니까 창업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부자들을 한번 만나봐야겠구나. 부자들을 만나면 뭔가 좀 아이템을 하나 얻지 않을까? 좋아, 그럼 부자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 뭐지? 그래, 수입차 세일즈를 해야겠구나. 결심했습니다. 그것도 늦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말이죠. 모험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늦게 수입차 세일즈를 시작하니까 정말 생활은 너무너무 험난했습니다. 근데 그 험난한 생활을 그거는 잠시 생략하고요. 12년 차 수입차 세일즈맨으로서 저 신동일의 위치는 이렇습니다. 2004년도 입사해서 24대를 팔았고요. 이듬해에는 54대로 첫 판매왕이 됐습니다. 5년 차에는요 연판매 100대를 돌파했고요. 2013년도에는 174대를 팔아서 9년 연속 판매왕을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제 자랑이 아주 심하거든요.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. 2014년도에는 연판매 220대, 누적 판매 1300대로 10년 연속 판매왕을 했습니다. 돈으로 여러분 지금 잘 참고 계십니다.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1300억 원이 넘는 매출입니다. 그 덕에 저는 저희 회사 최초로 현역 세일즈맨인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. 신년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, 제가 만났던 이야기, 또 제 일을 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. 제가 10년 넘게 수입차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분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. 그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른바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기 일에 큰 성취를 얻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. 이런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공통된 면이 있구나,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 공통된 면을 신년에 이렇게 세바시 팬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먼저 성공한 분들은요, 자기 삶에 큰 성취를 이룬 분들은 우선
아주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.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죠. 한 번은 제가 나이 지긋한 회장님께 아주 저희 브랜드의 대표격인 그렇게 아주 고급 승용차를 파는 날이었습니다. 처음으로요. 근데 그분은 20대 기사님이 있었고요. 저는 당연히 그 기사님에게 차량을 설명하기 시작했죠. 조금 설명하고 좀 복잡한 부분에 설명이 시작되는 순간 그 20대 기사님은 너무 어려워요. 저 이런 거 잘 몰라요. 저한테 설명하지 마세요. 이러면서 지레 겁을 먹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할아버님은 뭐야? 뭔데 그러는 거야?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. 이러시는 겁니다. 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면요, 전 사실 그 회장님께 설명드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었거든요.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있었던 일을 제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면요, 선배들이 하는 말이 모든 회장님이 대부분 그러시다는 겁니다.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말 진취적이구나.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. 두 번째는 작은 약속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. 이 성공한 분들은요,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있는데요. 혹시 뭔지 아세요? 여기도 많이 계신데요. 작은 일도 메모하는 것입니다. 제가 한 번은 혼인한 적이 있습니다. 제 기존 고객한테 지인을 소개받아서 제가 그 지인께 차를 한 대 받았습니다.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제 기존 고객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. 그 지인분이 첫 번째 차는 저한테 사셨는데 두 번째 차는, 사모님 차는 몇 개월 후에 다른 영업 직원한테 사신 겁니다. 그것도 저희 브랜드를 말이죠. 그러면서 그 소개시켜준 제 기존 고객이 막 역정을 내시면서 당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길래 소개시켜준 고객 한 분 유지를 못하느냐, 이러면서 혼을 막 내는 겁니다. 정말 혼이 많이 났습니다.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.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. 그래서 그 기존 고객에게 전화를 드렸어요. 지인분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발 좀 여쭤봐 주십시오.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. 당신 뭐 약속 하나 안 지킨 거 있어? 기억을 더듬어 보니 처음에 그 지인분께 차를 인도하면서 열쇠고리 하나 드리기로 한 거를 그만 깜빡 잊은 것이었습니다. 저는 그 당시 크지 않은 일이라 열쇠고리 하나 작은 거라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죠. 큰 약속을 못 지켜서 외면받는다면 이유도 알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변명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작은 약속을 못 지키면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이유도 모른 채 제가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죠. 성공한 분들은 이렇게 삶에서 지켜지는 작은 약속, 또 작은 성공,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 저도 그 시간 이후로 습관이 생겼습니다. 아주 작은 일도 메모를 하기 시작을 했죠. 제 직원들은 제가 적자 생존의 원칙을 아주 강력히 주입시킵니다. 여기서 적자 생존이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입니다. 마지막으로 성장은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. 한 번은 제가 아는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새 사업을 하려거든 옆 동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옆집 것을 해야 된다고요. 성공하는 사업은 내가 모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일, 내가 계속 지켜본 일, 또 나와 관계된 일, 또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.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으로 성장의 즐거움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. 한 번은 제 고객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어요.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.
근데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아주 한 걸음에 달려갔죠.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 고객님은 사고로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냥 고작 고객님하고 같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었죠. 저 그때 생각했습니다.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도 좀 있어야겠구나.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? 바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동차 보험 설계 자격증이 있는 자동차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. 제 사무실에는 제 일을 전담하는 비서가 10명 있습니다. 그 비서들은 1년 365일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죠. 고객 관리, 또 자동차 보험, 중고차 매매, 제 일과 관련된 일들로 업무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고객에게 드리는 서비스도 좋아지고 또 그만큼 차도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처음 세일즈를 시작할 때는 저는 부자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사회에서 자기 성취를 크게 이루신 분들, 정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은 다 태어날 때 타고났거나 아니면 무슨 아이템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그게 대박이 나서 그래서 멋있는 삶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한 분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이 일을 하지 않았어도 성공했겠구나, 이런 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. 이분만 이럴 거야. 다른 분을 만나봤죠. 다른 분을 만났는데도 그 다른 분도 이분도 이 아이템이 아니었어도 반드시 성공했겠구나, 이런 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정말 큰 망치로 머리를 빡 맞는 것 같았어요. 그때 깨달았습니다.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강원도 촌에서 태어나서가 아니고 또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모든 게 제 탓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. 뭔가 하나 아이템을 얻고자 했던 제 생활은 점점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크게 바뀐 것이요,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그 이후로 뚜렷한 제 삶의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도 사실 제가 영업활동을 통해 제 고객님들께 배운 점들입니다.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는데요,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?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.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.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분들이 결국 삶에 큰 성취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 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, 모두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. 저처럼 무작정 하는 일을 바꾸실 것이 아니라 그 하시는 일들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찾으신다면 분명 성공하시리라 생각됩니다. 여러분 모두 성공하셔서 제 고객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